어, 안녕하세요. 옵티머스 LPE 루팅 삼성 키트 이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옵티를 루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제 툴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툴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만 이제 이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극히 초심자를 위해서 이제 아주 세세한 설명까지 추가로 할 예정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미 루팅에 성공하신 분들은 그냥 참고 삼아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루팅을 하는지 그 과정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제 홈페이지 나이스캔 블로그미를 들어가셔서 이제 그 게시물을 살펴본다면 이 게시물을 이제 딱 보셨을 겁니다. 어, LGT 옵티의 버전이 이제 펌웨어 버전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요즘 나온 최근에 V10K나 이제 LU620-141 같은 경우는 이제 LG 측에서 이제 어느 정도 준비를 많이 한 티가 나는 롬이라서 루팅이 바로는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어려운 용어들이나 그런 걸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쉽게 설명하자면 웬만한 건 다 막아놨어요. 이제 하다못해 명령어에서부터 이제 할 수 있는 제한이 너무 이제 깐깐하게 막아놔서 거의 이제 파고들기 힘들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620-135나 이제 V10i 같은 경우는 약간의 흔적이 있었어요. 그 흔적을 이용해서 이제 루팅을 하면 이제 141과 이제 K에서도 충분히 루팅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기반을 만들어주는 과정인데요. 일단 루팅이란 무엇인지 이제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PC방에서 사장 아이디로 들어가는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손님 아이디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PC방 사장님 아이디를 어떻게 알아서 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서 이제 뭐 OS를 지운다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게임을 즐긴다든지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루팅 과정을 하고 나서는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전혀 내용물엔 건들지 않아요. 뭐 통신 기능이 이상해졌다든지 이제 뭐 전화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플이 뭐가 실행이 안 된다든지 그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흔적들이 이런 어플들을 이제 그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건 아직 제가 완전한 초기화를 한 게 아니에요. 예, 초기화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이제 루팅 후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차이점을 미리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이런 펌웨어 버전이 무엇인지, 펌웨어 버전이 지금 자기의 폰이 어떤 펌웨어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이 메뉴 버튼을 눌러주시고 설정을 가시면은 이제 가장 밑에 그 휴대폰 정보라고 있습니다. 이 휴대폰 정보에서 음, 소프트웨어 정보를 가보시면 이렇게 이제 펌웨어 버전이 이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폰을 본다면 620-141 현재 요즘 최신 폰을 이제 구입하신 분들은 이런 식의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버전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과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141 바로 직행으로 루팅은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기에 보면은 어, FM 방법으로 이제 그 루팅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기준은 무조건적인 루팅을 할 수 있는 과정.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135 아니면 이제 I로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 초기화 추천을 하지만 생략이 가능한 것이고요. 1번 루팅 이건 아까 보였던 요 1번 루팅 과정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요. 다운그레이드 이후에 이제 그 1번 과정으로 루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가장 실수를 많이 하시고 많이 헤매시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 화면으로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후의 과정은 뭐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 과정까지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다운그레이드 링크를 제가 여기 첨부를 해놨습니다. 다운그레이드 링크. 클릭. 그런데 예, 약간 버벅이네요. 이유는 모르겠네요. 예, 잠깐 이제 링크를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순정 초기화 복구 방법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정 초기화 방법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는데 다운그레이드 시에는 첫 번째 방법은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최신 폼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문제고요. 보시면 최신 폼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135 최신 폼은 아니죠. 135 버전을 이제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를 먼저 해주시고요. 이 펌을 지금 일과 시간이 지났군요. 이 펌웨어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이제 다운로드가 막힐 때도 있고 오류가 날 때도 있는데 잘 될 때는 아주 잘 됩니다. 그 시간대나 혹은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이 펌을 받은 걸로 치겠습니다. 어차피 제 이제 하드에 있으니까요. 이 펌을 받으시고 나서 예, 늦게 뜨네요. 이 펌웨어를 이제 저장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저장을 했다고 치고요. 그렇게 이제 펌웨어를 받고 나면 이제 i나 아니면 135를 그 받았다고 칠게요. 각각 통신사에 맞는 이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받은 펌웨어를 어떤 툴을 이용하느냐? 그건 바로 R&D 툴입니다. R&D 테스트 툴을 이제 첨부한 파일을 받으면 되는데요. 그것을 받을 때 같이 윈도우즈 이네이블러를 같이 이제 다운을 받아줍니다. 첨부 파일을 보시면 R&D 테스트 툴이 있고 이제 업데이트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른 버전의 이제 R&D 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각각 시스템 OS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을 골라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나머지 4개 툴이 모두 작동하는데 이상이 없기에 참고로 윈도우즈 7에 64비트를 사용합니다. 이 R&D 테스트 툴을 이제 다운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윈도우즈 이네블러 다운 받으시고 이제 다운 받으셨다고 치고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R&D 툴을 바탕화면에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R&D D 쌈싸 먹기 라고 R&D 툴을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네이블러 이 이네이블러도 역시 저장을 해놓고요. 이것도 저장을 해놓고 이제 펌웨어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미 다운을 이제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이제 보시면 두 개의 파일을 다운 받으셨으면 이제 이 파일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매뉴얼 아까 보였다시피 이 이네이블러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작업 표시줄에 이런 식의 아이콘이 뜹니다. 이 아이콘이 떴을 때 클릭을 한번 살짝 클릭해주면은 이제 이런 표시로 온 표시로 바뀌는데요. 이 표시를 보고 나서 이제 R&D 툴을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R&D 툴을 실행하시면 이제 약간의 이제 딜레이가 생기면서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활성화된 게 안 보이죠? 클릭이나 될 수 있을까 싶을 생각이 드는데 이 이네이블러를 실행을 하면은 이런 이제 비활성화된 이제 버튼을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세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펌웨어 같은 경우는 다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135 혹은 F 혹은 I로 이제 다운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주시고요. 뭐 기존 이제 정석적인 설명에서는 이제
이 모드도 바꿔야 되고, 뭐, 이 타입도 바꿔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이 과정이 안 될 때 바꿔주시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스타트 해주시면 됩니다. 스타트 해주시면, 이제 KDG 파일이 압축을 푸는 과정이 생깁니다. 이때, 이제 컴퓨터의 사양이나 혹은 윈도우즈 상태에 따라서 이 툴 자체가 이런 식으로 응답 없음이 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화면이 꺼질 때도 있는데, 그냥 기다려주시면 돼요, 이때. 응답 없음이 뜰 때도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얼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간을 기다리다 보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과정이고요. 가끔 이제 압축을 풀고 연결이 안 됐다. 그렇게 뜰 때도 있는데, 어, 예, 이런 식으로 뜰 때는 이건 뭐냐면 핸드폰에 다운로드 모드를 이제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까 보시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떴었죠. 이 화면이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시해 주시고 폰을 껐다가 켜주시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폰의 배터리를 뽑아주시고 폰의 배터리를 뽑아주시고 이제 폰이 꺼진 상태죠. 그 상태에서 이제 볼륨 업 키를 누른 상태로 USB를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모드라고 영어로 아이콘 비슷하게 화면에 뜹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보통 이 상태에서 다시 시도하면 이제 백방 이제 에러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 마찬가지로 응답 없음 이제 꼭 오류가 난 것처럼 프로그램이 이제 얼어버립니다. 프리즈가 되는데요. 이 시스템이 이제 얼어버린 상태에서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차이가 이제 큰 거죠. 예, 지금 제대로 과정이 이루어질까 한번 좀 더 기다려보고. 예, 이번엔 이제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네요. 이 숫자가 94까지 오를 때까지 이제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94에서 폰이 재부팅 되면서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날 수도 있는데, 폰이 재부팅이 된다면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보시면 되기에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운그레이드 과정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94까지. 네, 이렇게 다운로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면 94 정도에서 이제 폰이 재부팅을 하고 이제 재부팅을 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린 상태에서 이제 이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 RNT는 이제 일단은 꺼주시는 게 좋아요. 뭐 X로 눌러봤자 꺼지진 않지만 마찬가지로 비활성화된 것처럼 보이는 이제 클로즈 버튼을 이제 눌러주시면 화면이 꺼지고요. 예, 이제 녹화 세팅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 제대로 하느라고 시간이 약간 걸렸는데 일단 다운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이제 할 시에 이제 폰에서 이제 펌웨어 버전이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이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이제 메뉴 키를 눌러서 설정을 누르고 그 다음에 휴대폰 정보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정보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13으로 다운그레이드 한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아까 처음 과정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마쳤죠. 그 다음에 공장 초기화 과정은 이제 이 펌웨어 다운그레이드를 마치고 나서 이 끝까지의 과정을 모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폰의 기능상의 문제 혹은 어플 설치의 문제 혹은 이제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거나 루팅이 아무래도 제대로 안 된다 아니면 이제 폰이랑 컴퓨터랑 연결이 안 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공장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랑 다운그레이드 이후에 공장 초기화는 완전히 결과물이 다르게 이 부분을 유의해 주시고요. 다운그레이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장 초기화를 해야지 폰이 이제 공장 출하 상태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깔끔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13으로 이제 다운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이제 루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폰에서 해야 할 과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컴퓨터에서 필수 과정 드라이버를 제대로 설치한다. 그 다음에 폰에서의 필수 과정
일단 USB를 연결했기에 이 화면이 나오겠죠? USB를 연결을 한 다음에 핸드폰 설정으로 가야 합니다. 네, 이렇게 눌러주시고 설정을 가셔서 이제 개발 애플리케이션 쪽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설정할 것이 있는데 일단 알 수 없는 소스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발 US 디버깅을 체크를 해주시고 이제 체크를 허용을 하면 이제 그래 연결하기. 네, 그 다음에 켜진 상태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락 스크린 화면이 제대로 비밀번호를 적용을 안 한 상태라서 별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비밀번호를 적용이 된 상태에서 화면이 꺼졌다면 이제 핸드폰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그 과정 때문에 이 루팅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면 락 스크린을 풀어주시고 하시는 편이 확실하겠죠. 그럼 이제 이 벌레 아이콘이 보이죠? 제 폰에도 이제 상단에 벌레 아이콘이 보입니다. 만약에 디버깅을 하셨더라도 이 벌레 아이콘이 안 보인다면 아까 다운그레이드 이후에 공정 초기화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기존에 있던 루팅 혹은 이제 어플들의 찌꺼기들이 이 디버깅 모드를 방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벌레 아이콘을 활성화시키고 켜진 상태로 유지를 체크해 주시면 기본적인 설정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이제 다운 받으셨던 루팅 쌈싸먹기 툴을 이제 가셔야 합니다. 루팅 쌈싸먹기 툴을 실행합니다.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은 파일 중에 실행 파일은 하나 있습니다. 옵티머스 LTE 쌈싸먹기 배치 파일이죠. 실행하시면 이제 화면이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 1번 과정, 이 루팅 과정과 이제 기본 어플 삭제 과정과 이제 램 최적화 과정이 있습니다. 얼루팅하기 과정도 있고요. 폰 재부팅하기 끝내기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일단 루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준비할 때는 이제 상단바를 끌어내리셔서 와이파이를 꺼주시면 됩니다. 와이파이를 꺼진 상태에서 루팅 1번을 눌러서 이제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0번까지 있는데 이제 9번 과정으로만 편집을 해놨네요. 제가 저 부분 수정해야겠네요. 1번 루팅 과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죠. 이미 했던 겁니다. 이제 PC 소프트웨어 이제 이 설정은 디버깅 모드가 이제 활성화가 안 됐을 경우에 이제 이 PC 소프트웨어를 먼저 활성화해야 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저 부분에서 USB 저장소나 충전 전용으로 이제 골랐을 경우는 이 디버깅 모드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 PC 소프트웨어 모드를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 이제 이 과정 진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준비가 됐습니다. Yes. 그럼 장치가 연결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이때 이 과정에서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 폰과 이 컴퓨터가 연결이 되지 않았기에 이제 그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때는 드라이버 이제 그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폰을 제대로 이제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했던 디버깅 모드가 활성화가 안 된다면 이 연결 확인 과정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방화벽을 풀어주면 이제 과정이 넘어갈 겁니다. 네, 디버깅 연결돼서 이제 제대로 과정이 넘어가죠. 이때 이제 무선 랜을 켰다가 끄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무선 랜을 바로 켰다가 꺼주세요. 이제 20초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무선 랜을 켰다가 다시 바로 꺼줍니다. 예, 폰에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뭐 이 과정만 하시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과정 넘어갑니다. 가끔 이제 와이파이랑 이제 4G 같은 경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게 무선 랜입니다. 예, 장치에 연결되는지 확인합니다. 재부팅이 되면서 이제 루팅 과정이 넘어갑니다. 이 방식의 차이가 이제
기존 다른 이제 루팅 툴과 이제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둠 로드 방식을 써서 월 루팅을 이제 어렵지 않게 가능하게끔 이제 툴을 수정했습니다. 이제 이런 루팅 과정은 이제 보도록 하죠. 네, 저글링 러시를 하는 과정이 지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옵니다. 보면은 뭐 필요한 파일들이 저장이 되고, 그리고 루트 익스플로러랑 런처 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자동적으로 저장이 되죠. 가끔 이제 이 서크세스 텍스트가 없다고 이제 루팅 실패했다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과정은 이제 이런 식의 루팅 성공하였습니다 과정을 이제 구현하면서 제가 임의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루팅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저 이제 부분은 그냥 제가 임의로 넣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루팅이 성공하면 이런 식으로 성공 메시지가 나오고 이 석세스 텍스트도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니까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135 혹은 I 루팅이 끝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쉽죠? 네. 그러면 아무렇게나 눌러주시면 이제 다시 메인 화면으로 뜨는데요. 제 폰도 이제 곧 부팅이 돼야 되는데 아직 기본 어플이 있기 때문에 부팅이 5만 년 걸립니다. 이 5만 년 걸리는 시간 동안 이제 다시 설명하자면 이 이후의 과정은 선택입니다. 보시면 이제 U 플러스랑 SKT 뭐 기본 어플 이제 삭제 복구 과정은 이번에 제가 업데이트를 했고요. 나머지 이 최적화의 경우는 램, 와이파이, SD, 커널, 뭐 배터리 최적화가 있는데 뭐 그 중에서 T가 잘 나는 부분만 제가 표시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얼루팅은 이 루팅을 다시 풀어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폰 재부팅하고 끝내기 뭐 설명 필요 없겠죠. 10번은 제가 업데이트하면서 A 관형으로 이제 바꿨는데 제 폰이 재부팅이 끝났군요. 연결하겠습니다. 아이고 다시 연결하기. 아, 어, 연결되지. 네, 재부팅이 완전히 이제 완료가 돼서 연결이 됐습니다. 루팅이 된 상태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팅과 동시에 이제 영어 메시지가 떠요. 이제 루팅이 되었다. 라고 메시지가 뜨던가, 아니면 이제, 어딨지? 슈퍼 유저 어플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슈퍼 유저가 생겼다고 바로 이제 루팅 성공을 이제 테스트할 수가 있진 않아요. 이제 보통은 어디 갔지? 루팅이 꼭 권한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예를 들면 티타늄 백업 어플이 있습니다. 티타늄 백업 어플을 실행하면은 이런 슈퍼 유저 권한 요청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떠야지만 이제 루팅이 제대로 활성화가 된 거예요. 이 슈퍼 유저 아이콘만 떴다고 해서 루팅이 된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허가 메시지가 있어야지만 루팅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 뭐 나중에 이제 티타늄 어플 이런 메시지는 뭐 그냥 해주시면 되고 루팅이 된 겁니다. 이제 135에서 루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젠 141로 가시면 됩니다. 이때 문제가 기본 어플을 이제 지우지 않고 폰에서 이제 설정을 건들지 않고 바로 이제 업데이트가 가능한데요. PC로 하셔도 상관없고 이제 폰에서 하셔도 상관없고 이제 LG 이제 공식 어플을 사용해서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과정을 거치던지 간에 업데이트만 성공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확인.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와이파이 켰나 껐나 예, 와이파이로 해야지 이제 아무래도 더 통신 그걸 아낄 수 있겠죠. 와이파이를 찾고 이제 와이파이로만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네, 다운로드 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네,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제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막혀 있었는데, 이제 141 루팅이 풀리고 나서 이쪽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업데이트를 푼 거 봐서는 LG 쪽에서도 이제 루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주시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설치 가능한 소프트웨어 이제 확인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본 어플이나 시스템 이제 여러 가지 루팅에서 건들 수 있는 부분을 건드렸다면 업데이트가 안 되고 오류 메시지가 떠요.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건들지 않았죠. 지금 아까 KD 다운그레이드 이후에 아무것도 건들지 않은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확인하면 지금 설치가 가능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휴대폰 다시 시작. 예, 화면이 역시 마찬가지로 꺼지면서 그 업데이트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업데이트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진 않아요. 아니면 이 과정 말고 이제 KDC 파일로 이제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폰으로도 업데이트 가능하니까 이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네, 업데이트 과정이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폰이 재부팅이 되고 이제 뭐 업데이트 화면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업데이트가 된 다음에 이제 펌웨어가 제대로 이제 상위로 업데이트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메뉴 눌러주시고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휴대폰 정보를 눌러주시고 소프트웨어 정보를 눌러주시면 141 혹은 L 버전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KT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에 K가 있기 때문에 K 이후에 또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서 최후 그 버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다시 눌러보면 이제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업데이트를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141 업데이트를 이제 확인했으니 이제 2번 과정으로 루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과 달리 2번 과정은 그냥 뭐 달리 뭐 어려운 점도 없습니다. 그냥 이 벌레 아이콘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2번 눌러주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 확인이 아니라 바로 루팅이 됩니다. 앞선 과정에서 이제 그 무선랜을 켰다가 끄는 과정이 필요 없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루팅이 되게 뭐 마찬가지로 이 과정을 이제 하신다면 141 과정 혹은 KL에서도 롬이 루팅이 바로가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의 과정이지만 이제 뭐 번거로움이 없이 이제 원클릭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이제 2번 과정을 만든 이유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제 135로 루팅 성공 이후에 업데이트를 했다면 이제 141에서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루팅을 할 때. 이 루팅이 끝나고 이제 재부팅이 되고 네, 루팅을 성공하였습니다. 폰을 재부팅합니다. 라고 이제 메시지가 떴죠. 루팅이 성공한 겁니다. 1번 과정과 동일한 과정인데 루팅을 이제 함께 성공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기다려 누르십시오. 네. 음, 재부팅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연결은 이제 재부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해제가 됐고요. 어, 역시 아직 기본 어플이 있기 때문에 재부팅이 5만 년 걸립니다. 네, 그 루팅 5만 년 만에 드디어 이제 메인 화면이 떴는데요. 이 메인 화면을 이제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슈퍼 유저 권한이 이제 허용되었다고 이제 아바스트 백신의 그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이제 141 과정에서 루팅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면은 휴대폰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141 버전으로 루팅이 된 걸 아까 확인했고요.
이제 아까 어플 중에 슈퍼유저 아이콘으로 확인은 가능하지만 이제 루팅이 확실히 되었다고 이제 검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여기 루트 익스플로러가 있죠. 루트 익스플로러를 가시면 이제 슈퍼유저 권한 요청 화면이 뜹니다. 이 권한 요청 화면이 떠야지만 루팅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가. 네. 다시 루트 익스플로러를 실행한다면 이 마운트 이제 RW 이제 버튼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루팅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41, 135 과정의 루팅이 끝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왜 1번 과정과 2번 과정이 이제 분할되었는지 이제 확인하자면 이 과정에서 루트 익스플로러 네, 다시 가서 만약에 막 이것저것 꾸미죠. 꾸미고 난 다음에 뭐 빌드 프라블 파일을 지울 수도 있고 벽돌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어디 갔어? 시스템 시스템 파일에서 폰트를 지울 수도 있고 어플을 지울 수도 있고 프레임워크를 지울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보시면 한번 시스템 어플 하나 지워볼게요. 예를 들면 이 카푸치노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W로 권한 설정을 해주고 이거를 지우면 바로 이제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죠. 에러 메시지가 뜬 이후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 메시지가 떴다면 더 이상 복구 안 된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기존 데이터 내용 그대로를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폰을 꺼주시고요. 폰을 꺼주시고 이제 아까 다운그레이드나 아니면 최신펌 업데이트 모드를 해주시면 다시 복구가 가능해요. 보면 메뉴들이 쌈싸먹기 툴 이용 후 기본 어플 복구 방법 아니면 여기 링크에서 다운그레이드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새로운 창이 뜨면서 이제 그 다운그레이드 창이 보입니다. 이제 그 다운그레이드 방법을 아까 설명한 이제 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이 떴습니다. 이제 그 순정화를 제가 하라고 보통 권유를 하는데 이런 에러가 나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보시면 순정 초기화 방법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런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최신 펌으로 이제 올릴 수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과정은 다운로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추천을 하는 과정은 역시나 두 번째 방법.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이제 그 R&D 툴을 이용하는 방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이네이블러로 그 온 설정을 해주시고요. 어디 있어? 이 온 설정을 작업 표시줄에서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R&D 테스트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의 과정이 이제 이 창이 뜨겠죠. 이 창에서 아까는 이제 1.3으로 다운그레이드 했는데 한 번 루팅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 141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루팅을 성공했기 때문에 141 쪽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141 펌웨어를 다시 선택을 해주시고 아까 다운로드 과정을 다운로드 모드를 끼워주시면 됩니다. 폰을 껐다가 배터리 뽑았다가 볼륨 업을 누르면서 USB를 꼽아주면 다운로드 모드가 뜹니다. 그때 이제 다운로드 모드가 뜬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스타트 업그레이드 이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순정화 과정을 갑니다. 순정화 과정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이런 메시지가 뜨고 응답 없음 이제 프로그램 오류가 뜰 이제 직전이에요. 오류가 뜰지 말지 이제 고민하는 시점에서 이제 잠시 한 10분 정도만 참아주시면 됩니다.
지금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떴습니다. 네, 이제 5에서부터 94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약간 생략을 하도록 하고. 네, 이제 141 모드로 이제 그 아까 이 R&D 툴로 이제 순정화가 맞췄습니다. 보시면 100까지 올라가고 순정화가 맞췄는데요. 순정화를 맞췄으니까 다시 폰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네, 순정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보시면 펌웨어, 휴대폰 정보, 소프트웨어 정보, 141 그대로 이제 복구가 됐습니다. 이 복구가 되면서 기존의 내용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공장 초기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아직 루팅은 안 된 상태죠. 일단 R&D 툴을 닫고 335키 툴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번 과정에 무선랜 과정을 다시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2번 과정만 다시 해주시면 이제 루팅이 다시 됩니다. 이게 이제 1번 과정과 2번 과정을 이제 분리한 이유입니다. 한번 141에서 아니면 K, L 버전에서 이제 루팅을 성공한 적이 있으면 뭐 공장 초기화를 하지 않는 이상 뭐 시스템 파일을 지우던가 아니면 뭐 이것저것 이제 만지다가 벽돌이 된다던가 하더라도 그 이제 R&D 툴로 복구를 한 다음에 바로 2번 과정으로 루팅 가능합니다. 뭐 무선랜 과정이 이제 불필요한데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바로 한 큐에 성공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제 마음대로 2번 과정을 만들었기에 이제 그 한 번만 성공하면 그 이후에 북치고 장구치고 뭐 상관없이 한 큐에 이제 루팅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네, 루팅 과정 자체는 얼마 시간이 안 걸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사이에 그새 이제 루팅이 거의 이제 과정이 끝났네요. 루팅을 성공하였습니다. 원하시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재부팅을 합니다. 네. 이제 폰이 재부팅을 하기까지 이제 기다리고, 역시 기본 어플을 지우는 과정을 안 했기 때문에 부팅에 5만 년 걸리네요. 네. 재부팅 후 이제 폰이 이제 화면에 뜬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팅이 되었다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리고 141에서 한 큐에, 원 큐에 이제 루팅이 되었고요. 뭐, 편하죠. 뭐 벽돌이 되던 뭘 하던 공장 초기화만 하지 않는다면 그 R&D 툴로 복구를 하고 그 다음에 2번 과정만 하면 한 큐에 복구가 됩니다. 이제 왜 1번과 이제 2번 과정이 루팅이 이제 과정을 이제 나눴는지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루팅 이후에 이제 과정들은 선택사항인데 그 선택사항들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평소에 이제 이것저것 작업을 하다가 다시 이제 복구하는 과정을 이제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만들었던 3, 4, 5번 기본 어플 안전하게 삭제하기, 복구하기 과정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쌈싸먹기 트랩 이 이제 기본 어플 삭제하기 과정은 요 리스트 파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리스트 파일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자기가 필요한 어플이 무엇인지 이제 자기가 필요 없는 어플이 무엇인지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뭐 통신사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제 LGT 같은 경우는 어플 참고 목록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고요. 이제 SKT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SKT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통신사가 LGT이기 때문에 이 어플의 목록 그리고 파일 이름들이 이제 11년 11월자에 좀 오래된 리스트예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크게 변화된 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한번 읽어보시고 가지고 계신 폰들 내부의 어플 리스트를 비교하신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 뭐, 포트리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프리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보시면, 프리스타일 포트리스, 어디 갔어? 뭐 있냐? 포트리스. 그래? 아, SKT 같은 경우는 포트리스가 처음에 없었나 보네요. LGT도 마찬가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리스랑 뭐 리스트가 있습니다. 네, 리스트를 보고 있지 않은지 저도 머리가 어지러지하네요. 지우는 목록을 이제 LGT 같은 경우는 맨 앞에 놨고요. 이제 지우지 않는 목록을 뒤에 놨습니다. 이런 선택에서 이제 지우는 목록들은 앞에 이 표시, 이 슬래시 표시 두 개가 없고요. 이제 지우지 않는 목록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슬래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지우는 목록 중에서 필요하신 어플들을 이 설명을 통해서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중요한 것들,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것들은 이제 중요한 것들이라고 해서 제가 뒤에 표시를 해놨고요. 제가 지우는 것들은 F 표시를 해놔서 지우도록 추천을 해놨습니다. 선호도에 따라 다른 것은 기능이 필요 없을 때 이제 과감히 지워 주셔도 상관이 없는 어플들입니다. 이런 것들, 기본 계산기. 필요하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슬래시를 해주시고 한 칸 띄워주시면 이 어플들은 제외하고 이제 삭제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플 참고 목록이 있으면 이걸 모두 복사를 해서 이 리무브 리스트에 다시 붙여넣기 아니면 지우고 붙여넣기 해주시고 이제 그 어플을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저장 해주시고 이제 모두 창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어플 안전하게 삭제하기 과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 어플 안전하게 삭제하기. 진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스. 그냥 엔터 주셔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어플 삭제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네, 이 어플 삭제와 동시에 이제 하드, 아까 쌈싸먹기 툴이 있던 폴더로 이제 저장이 됩니다. 쌈싸먹기 툴 폴더 바탕화면 이 폴더로 요 시스템 백업 어플에 저장이 됩니다. 아니구나. 지우는 어플이기 때문에 이제 지우는 HP 어플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1번, 아니 3번 시스템 전체 어플 백업 과정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 지우는 과정을 먼저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기본 어플들 백업 과정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요. 다른 분들은 처음 시도를 하셨던 분들은 꼭 3번 과정을 해주시고 이제 이 삭제 과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깜빡했네요. 평소에 이제 습관처럼 해버리고 말았는데 꼭 3번 과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삭제 과정이 이제 이루어졌고 재부팅이 이루어집니다. 본회사에 처음 삭제한 다음에 이제 그 재부팅 과정에서는 약간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의 과정에서는 이제 얼마 안 걸려요. 네. 작업을 마치고 폰을 재부팅합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네요. 이제 재부팅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서 기본 어플 지워진 걸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지메일 애플리케이션이 예상치 않게 중지되었습니다. 다시 시도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어플을 지우면서 생기는 이제 화면을 볼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이런 거 그냥 무시해 주셔도 됩니다. 처음에 이제 생기면서 처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나오는 화면들인데 뭐 런처 프로가 일단 기본 세팅으로 이제 선택이 가능하게끔 이제 나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메시지가 안 뜨는데 뭐 기본 홈 런처로 이제 LG 화면이나 이제 런처 프로로 이제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긴 하는데 안 나오네. 일단 이 툴 기본 과정으로 나오는 이제 화면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처 프로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기본 홈이 지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 화면이 뜹니다. 이제 런처 프로로 선택을 했다면 선택을 했다고 치고요. 이제 보시면
이 과정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하는 게 SDMade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본 어플에 흔적들을 지워주는 과정을 합니다. 체크. 이 과정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기본 어플을 이런 식으로 지워버리면 이제 언인스톨과 다르게 이제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흔적들을 이제 이런 툴을 이용해서 따로 지워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제 루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은 그냥 마켓에서 그 검색어로 이제 SDMade 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이 과정이 네, 클린 올 모든 과정이 마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기본 어플에 과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삭제했던 기본 어플 복구하기 과정으로 이 과정으로 다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이 어플들을 실수로 지웠을 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무슨 문제인지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 과정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원래는 한 큐에 이제 이렇게 복구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방식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방식 외에는 이제 도스창이 얼어서 튕긴다든지 아니면 시스템이 일부만 복구하고 이제 재부팅 된다든지 하는 현상이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잔머리 끝에 만든 과정입니다. 뭐 배시 파일이나 아니면 이제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 내에서 작동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했었는데요. 그 방식은 안 통하더라고요. 명령어도 안 통하고 뭐 과정도 안 통하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복원을 합니다. 복원을 하고 좀 오래 걸립니다. 삭제한 기본 어플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다시 복구를 하면 삭제 전에 이제 상태로 완전하게 복구가 되기 때문에 안전한 방식을 썼습니다. 기본 어플들 이제 복구 과정이 마쳤습니다. 삭제된 기본 어플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점검해주세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 폰이 이제 재부팅이 됩니다. 폰이 재부팅 되면 이제 그 기본 그 LG 기본 홈, 옵티머스 홈이라고 따로 부르더군요. 그 옵티머스 홈의 화면과 동시에 아까 삭제했던 그 어플들이 그대로 복구가 됩니다. 아까 여기 이 창에서 보였던 지메일 에러나 아니면 런처가 유사하게 보인다던가 그런 화면이 뜰 수 있는데 뭐 기본 어플 복구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아까 삭제 이전의 순정과 비슷한 상태로 이제 복구가 되겠죠. 아무래도 기본 어플 복구 과정 이후에 이제 재부팅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기본 어플이 이제 파일이 옮겨지고 그 파일들이 작동에 이제 적합하게끔 이제 그 이것저것 시스템 부분을 고쳐주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리더라도 참고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기본 어플이 제대로 복구가 되었는지 볼까요? 일단 상단바가 진짜 지저분하네요. 141 버전 이후 K 버전 요즘 최신 텀 업데이트에서는 진짜 정신없는데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기본 이제 옵티머스 기본 홈이 보이죠? 네. 문제없이 기본 어플들이 복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평소에 설치했던 그 어플들 그대로 있죠? 네. 삭제된 기본 어플이 복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추가로 더 삭제하고 싶은 어플들이 있다. 그러면 아까 쌈싸먹기 툴에서 이 리스트 파일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추천 지운 목록 이후에 요 부분이죠. 만약에 지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슬래시를 표시해 주셔도 되고요. 뭐 난 지우는데 상관없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슬래시를 없애주시면 기본 어플 삭제 과정에서 이제 삭제를 해줍니다. 이제 만약에 알람시계나 그 비디오 어플들이 필요하다 그럼 이 슬래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기본 동영상 플레이어가 필요하다 그럼 슬래시를 해주시고 그 키보드 스페이스를 한 칸 쳐주시면 이 어플들은 삭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네이버 이제 그
실시간 파일들이나 동영상 그런 걸 이제 보고 싶으신다면 이제 스트리밍 플레이어 부분을 이제 생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아, 간만에 이제 목을 많이 써서 그런지 제가 목이 이제 갈라지는데요. 어제 술을 먹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저장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기본 어플이 복구된 상태에서 다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똥개훈련도 아니고 이제 삭제하고 복구하고 삭제하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이제 제가 검증해서 보여드리고자 이런 과정을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예. 이 백업은 이제 이 명령을 실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폴더, 이 폴더에 이제 이 폴더, 리무브드 폴더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덮어 씌우기로 저장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 이 폴더를 완전히 지웠던 상태라도 다시 이제 백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다. 3번 과정으로 이제 시스템 백업을 해주셔야 이제 되는데요. 그 부분을 이제 제가 깜빡했네요. 초심자, 첫 시도를 하신 분들은 이제 3번 백업 과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업을 마치고 폰을 재부팅합니다. 기본 어플들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전에 이 기본 어플 하드 모두 백업하기 이 과정을 삭제하기 전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부팅 될 때까지만 이제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재부팅이 끝나고 이제 기본 어플 안전하게 삭제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기본 어플을 삭제하기 전에 이 루팅을 이제 처음 적용하면 이제 기본 런처 선택 화면이 뜹니다. 그때 런처 프로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 관리자 런처 홈 런처 프로그램으로 설정해 주겠다는 그 체크 표시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제 폰에서는 이제 완전 공장 초기화를 안 했기 때문에 메시지는 안 떴지만 그 과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이제 그 홈 런처가 지워지고 런처 프로가 설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런처 프로뿐만 아니라 그 런처를 이제 삭제하기 전에 미리 설치해 놓고 이제 이 과정으로 이제 삭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런처 프로는 이제 런처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 가지 런처 프로그램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설치가 된 거고요. 고 런처 아니면 다른 런처 이제 사용하시고 계시다면 그걸로 설정하셔도 되겠죠. 뭐 이런 메시지들은 어플을 재설치하던가 이제 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일단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 어플이 싹 삭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그런 메시지들이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요. 그런 메시지들은 일단 SDMade로 어플들의 흔적을 지워주시면 되고요. 앞서서 이미 설명했었죠.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클린 올 해주시고 어플들의 흔적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메일 이제 오류 메시지가 계속 떴는데요. 그런 오류 메시지들은 이제 지메일 어플을 삭제하거나 이제 재설치해 주면 됩니다. 마켓에서 언제나 설치할 수 있는 이제 어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플들은 이제 아까 삭제 목록에서 삭제를 해주시고 마켓에 보시면 마켓이 어딨지? 계정이 안 됐군요. 계정 이제 추가해서 마켓에서 따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설치가 안 된다. 그렇다면 그 루트 익스플로어 설치가 됐죠? 이미 기본적으로 루트 익스플로어에 이제 가신 다음에 이제 그 SM made로 이제 찌꺼기 삭제를 하면 보통 이제 메시지가 안 뜨는데 수작업으로 하는 방법은 그 데이터의 어플 이곳에서 이제 지워주시면 됩니다. 보면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죠. 지메일을 찾아라. 아이콘 모양으로 판별이 가능할 겁니다. 여기 있죠? 이 아이콘을
지워줍니다. 지운 다음에 마켓에서 이제 재부팅을 하고 나서 이제 마켓에서 따로 지워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지운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시스템 폴더에 어플에 어디 있어? 집에. 네. 이미 기본 어플 삭제 과정에서 지웠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경우에만 아까 데이터 어플에 가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재부팅을 하면 이제 아까 그 메시지는 안 되게 되죠. 그럼 이제 램, 이제 와이파이, SD 최적화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설치 과정에서 생기는 에러인데 그냥 다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면은 어디 갔어? 제가 쓰는 요걸 설치해 주면 되겠죠. 이 프리램의 이제 용량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이것저것 깔리고 그리고 시작에 이제 그 설정해 놓은 이제 어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이제 기기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각각 가지고 계신 기기들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램 최적화를 이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램 최적화 적용하기. 이 과정 역시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이 슈퍼유저 권한이 부여되고 램 최적화가 이제 폰으로 옮겨지고 그 다음에 재부팅이 이루어집니다. 네, 램 최적화가 이제 적용이 되고 폰이 재부팅 되고 이 벌레 아이콘이 보이는 상태에서 이제 락 스크린을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키나 눌러주시면 램 최적화가 성공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표시는 안 나죠? 근데 사용하면서 이제 백업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작업에서 차이는 확실히 있으니까요. 그 최적화 적용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램, 와이파이, SD 그리고 이제 표기가 안 돼 있는데 배터리, 커널 최적화도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컵펌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을 안 하시는 걸 추천하고요. 순정 롬, 저같이 이제 순정 롬에서 수정해서 사용하는 분들은 꼭 적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생략했던 기능이 있는데 기본 어플 하드 모드 백업하기. 이건 삭제 이전에 꼭 해주셔야지 되는데요. 보통 이제 테마 파일, 이제 이후에 이제 테마 수정이 있겠고 상단바, 그리고 킥 패널 수정이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을 고쳐야 되는데 그 고칠 때 혹시라도 이제 또 벽돌이 된다거나 아니면 순정으로 돌아오고 싶다던가 할 때 그때 이제 그 미리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3번 기본 어플 하드 모드 백업하기를 하면 이제 기본 어플에 있는 기본 어플들을 모두 백업하고요. 프레임워크 폴더를 백업하고 폰트를 이제 백업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SD카드에다 이제 그 파일들을 저장했다면 지금은 이제 하드, 삼성 마켓툴이 저장된 폴더에 시스템 백업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기본 어플들이 저장이 되겠죠? 근데 아까 삭제 과정 이전에 꼭 해주셔야 된다는 이유가 이 어플들은 지금 현재 롬을 그 기준으로 백업이 되기 때문에 아까 그 삭제 이후에 이 과정을 한다면 삭제한 파일 외에 다른 이제 현재 롬 상태에서 저장이 된 이제 파일들이 이제 이곳에 저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 과정 자체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복원과는 달리. 하드네의 이제 백업 폴더를 만들고 이제 모든 파일을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은 이제 재부팅이 필요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루팅하고 삭제하고 최적화 적용하고 모든 과정이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과정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 이제 곧 설명을 하겠습니다. 테마와 빌드 프랍 과정이 이제 있을 것인데요. 잠시만 이제 목이 아파서 물 한 잔 먹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 음. 어제 술 한 잔 마셔서 그런지 확실히 목 상태 안 좋은데요. 뭐 평소에도 목 상태 안 좋지만. 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부팅이 되고, 이제 기본적인 과정이 아까 마쳤습니다. 뭐, 프리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원격 모드를 작동해 놓고, 그리고 기본 어플들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는 충분히 사용자 임의로 늘 수가 있어요. 대략 최대 한계가 모든 어플, 지울 수 있는 어플들을 모두 지웠을 때 620메가까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정보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00선에서 500 왔다 갔다 선에서 해주는 걸 이제 기본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루팅 과정과 최적화 과정이 끝났습니다. 이제 테마를 이제 적용해야 될 과정인데요. 제가 만들었던 프라다폰 테마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1살 적용이에요. 이제 SKT 테마를 제가 지금 거의 완료를 해놨는데, 이제 그 SKT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카푸치노 쪽 수정을 하다가 지금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제 다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제 폰 기준으로 1살 테마를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20, 이 둘 다 지금 저장해야 되는구나. 저장을 이제 다 해주시고요. 아까 폴더에다가 테마 파일을 저장해주시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첨부 파일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줍니다. 아래에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뭐 다른 압축 파일, 다른 압축 툴들도 이제 충분히 압축을 풀 수 있으니까요. 네. 테마 쌈 싸먹기를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아요. 이미 루팅 쌈 싸먹기를 이제 적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 툴 역시 사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툴, 네. 시스템 파일 복구하기, 그 다음 백업하기, 뭐 적용하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백업, 뭐든지 백업을 먼저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시스템 파일, 이제 시스템 UI 파일이랑 이제 프레임워크 파일이랑 이제 네, 백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시스템 UI 파일이랑 프레임워크, 그리고 카푸치노, 그 다음에 빌드팝을 모두 백업이 끝났는데요. 이제는 이제 원하시는 테마들, 보통 테마 파일이 이 세 가지를 기반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 세 가지 파일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테마 쌈 싸먹기, 테마 쌈 싸먹기에 이 sys 이 폴더에 저장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넣은 파일들이 이제 이 프라다 테마의 파일들이 이제 이미 저장이 되어 있지만, 이 파일들 말고도 이제 자신들이 받은, 아니면 더 이쁘고 이제 멋진 테마 파일들을 이곳에 넣고 작업을 하시면 그 파일들이 작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파일들이 지금 U 플러스 1살 전용인데, 이 파일들 외에도 SKT의 L 전용 테마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135 전용이라든지 이 파일들을 위에 덮어 씌우기 하셔서, 혹은 이 파일들과 바꿔서 이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적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요. 3번, 4번, 5번을 따로 하셔도 되고, 그냥 6번 한 방에 위 세 가지 모두 적용하기를 해주시면, 네, 모든 과정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동적으로. 이 파일들은 이제 따로 적용을 하다 보면 카푸치노 적용하고 재부팅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워크 적용하고 재부팅하고 UI 적용하고 재부팅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번거롭겠죠. 뭐 폰의 재부팅 메뉴 자체도 없거니와 이제 그 배터리 뽑았다가 USB 뽑았다가 USB 연결해 뭐 SD 뭐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 메시지도 나오니까 옮기는 과정에서 뭐 한 번에 한 가지 과정밖에 못 하는데, 이 툴을 이용하면 이런 오류 메시지는 무시하고 알아서 재부팅을 하도록 해줍니다. 네. 과정 자체는 간단하게 끝나죠.
네, 이 파일들이 이제 재부팅하면서 프라다 폰으로 이제 테마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폰이 재부팅 된 것을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폰이 재부팅 되었습니다. 근데 좀 몇 가지 바뀐 게 있죠. 이 테마가 제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보면은 이제 위에 상단바 바뀌고 배터리 충전 완료 메시지가 좀 간단하게 바뀌고 했죠. 네,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배경화면 바꾸기. 퀵픽을 이용해서 배경화면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 뭐가 있을까요? 좀 제가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배경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평소에 이제 제가 쓰는 세팅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테마가 모두 적용이 됐죠. 이번에 새로 이제 그 빌드 프랍 부분을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거를 한번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빌드 프랍이 어딨지? 여기 있구나. 네, 이 파일들을 다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 그런데 마찬가지로 파일은 이제 중복이 되는데 그냥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기존에 있던 프라다 테마의 테마 335기는 자 갱신을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업로드 용량 제한 때문에 안 했고 이 28일자는 이제 빌드 프랍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운로드를 받고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고 28일자 335기고 테마 335기 들어가 보면 형태는 똑같은데요. 형태는 똑같지만 이 빌드 프랍 과정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랍 적용 내용은 이걸 기준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빌드 프랍 경우는 이제 커스텀 펌웨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최적화 세팅을 한 이후에 이걸 적용해버리면 벽돌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꼭 이제 미리 이 어플들의 테마나 그런 것들을 백업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걸 해서 이제 벽돌이 되더라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그 R&D 툴을 이용해서 다시 복구를 하고 루팅 이제 이번 과정으로 루팅을 하고 어렵지 않겠죠? 아까 이미 다 이제 쉽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LGT 사용자는 그냥 그 9번으로 적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SKT 혹은 다른 다른 펌웨어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는 8번으로 일단 폰의 빌드 프랍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8번으로 현재 폰을 기준으로 현재 폰에 있는 빌드 프랍을 이제 메모장을 여는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8번을 선택을 하고 이제 폰의 연결을 확인하고 마찬가지로 이 벌레 표시가 없다면 과정이 진행이 안 됩니다. 벌레 표시를 확인하고 네 빌드 프랍이 이제 이런 식으로 워드패드를 이용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제 폰의 내용입니다. 여기에다가 요 내용을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이미 이제 검증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부분은 이 샵 마크를 넣어주시면 생략이 돼서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이걸 모두 복사를 해서 이 빌드 프랍의 내용 맨 하단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면 이제 저장이 되고요. 창을 끄고 네, 계속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 이제 수정을 한 내용을 아, 아, 갑자기 감기 기운이 생겼는지 코가 막혔네요. 이 작업한 빌드 프랍 내용을 이제 아까 수정한 것을 이제 폰에 적용하면 됩니다. 폰에 적용을 어디야 9번을 이거 역시도 아래 이 표시를 갱신 안 했네요. 9번 표시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폰에 있던 이제 빌드 프랍을 이제 수정을 해주고 폰에 넣어주고 이제 루트 권한으로 빌드 프랍을 수정해주고 폰을 재부팅을 합니다. 재부팅을 하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가름을 아무렇게나 누르십시오. 이제 재부팅하고 나서 이제 시스템에 시스템이 이제 큰 에러나 아니면 이제 오류가 없다면 제대로 이제 재부팅이 이루어지고 빌드 프랍이 적용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적용된 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잠시만 이제 재부팅 이후에 이제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빌드 프랍을 처음 수정하고 나서 첫 적용 시에 이제 부팅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빌드 프랍이 수정되면서 시스템을 이제 군데군데 이제 수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오래 걸리더라도 이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이라도 이제 벽돌로 이제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연결. 네. 제 폰은 제 블로그에서 받았던 파일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가 전혀 없죠. 이제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또 확인 가능하냐, 빌드 프랍이 수정이 됐는지. 8번 과정으로 이 현재 폰에 있는 빌드 프랍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8번 과정을 하면 이 과정은 현재 폰을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창이 떴습니다. 제대로 적용이 됐죠. 네, 제대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꺼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과정이 마쳤습니다. 이 과정이 모두 마친 이후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금융권 어플이 이제 사용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때는 이제 각각 금융권마다 루팅 이후에 어플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루팅 된 상태에서는 어플이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루팅 되는 어플로 이제 은행을 주 거래 은행을 바꾸던가 아니면 이제 루팅에서도 이제 작동이 되는 어플을 받는다던가 하면 되겠지만 그 외에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면 루팅 쌈싸먹기 툴 어디 갔어? 그렇죠? 네, 28회차. 쌈싸먹기 툴을 이용해서 얼루팅을 하면 됩니다. 나 꾸밀 거 다 꾸몄다. 그리고 수정할 거 더 이상 없다. 뭐 최적화도 다 했다. 그렇다면 얼루팅을 하시면 이제 루트의 이제 권한을 모두 내주고 이제 기존의 이제 순정 상태에서처럼 손님 권한으로 폰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얼루팅 이후에는 이제 루트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기능들이나 어플을 사용을 못하겠죠. 루팅과 반대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벌레 아이콘이 떠 있는 상태에서만 얼루팅이 됩니다. 뭐 과정 자체는 뭐 오래도 안 걸리고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얼루팅이 성공하였습니다. 폰을 재부팅합니다. 네, 이제 폰이 재부팅하게 되겠죠. 폰이 이제 재부팅된 걸 확인하면 얼루팅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되었고요. 이제 얼루팅이 확인된 걸 이제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락 스크린을 해제하고 나서 아까 전에 루팅했을 때 보였던 루트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안 떴죠? 네, 안 떴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익스플로러 창을 띄우면은 이 마운트 R 버튼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얼루팅이 무사히 끝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금융권 어플을 설치한다던가 이 이후에는 이제 얼루팅 상태, 순정 상태에서 하던 것처럼 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시 루팅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공장 초기화를 하지 않는 이상 루팅의 기반은 잡혀있기 때문에 그냥 이번 과정으로 또 루팅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루팅, 언루팅, 그리고 R&D 툴로 복구를 한다던가, 순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 PC로 이제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펌웨어를 뭐 다시 엎어 씌운다던가 뭐 하더라도 이번 과정으로 그냥 루팅이 되니까요.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루팅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기본 어플 뭐 삭제 과정과는 전혀 무관한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이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루팅 끝나고 어, 루팅 성공 메시지를 띄워주고 루팅을 성공했다는 것을 메시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재부팅이 됩니다. 아 갑자기 졸렸네요 저도. 네, 재부팅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이미 이제 여기까지 영상을 정독을 하신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과정이고 별 어려움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 이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이제 그때그때 뭐 블로그 댓글을 달아주신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힘으로 해결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대충 툴의 설명은 된 것 같고요. 네,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이 필요하다 싶다면 그때 영상을 추가한다던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도 이제 좀 쉬어야겠네요. 생각보다 이게 영상 편집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가네요. 방금 루팅했던 거 재부팅하고 확인을 하고 마쳐야겠네요. 확실하게 하려면. 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락스크린을 열고 차이가 바로 나오죠. 아바스트 이제 백진에서 이제 루트 권한을 요청한다. 네, 허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고 루트 익스플로러를 하면 마찬가지로 허가 메시지가 나오고 버튼이 보입니다. 루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기본 어플들 이제 지운 것들은 지메일 관련 어플들은 이제 계정을 마켓에 이제 설정을 하고 나서 마켓 설정을 하고 나서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치하면 되겠고요. 유플러스 앱마켓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때그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게 제가 사용하는 폰의 세팅입니다. 맞겠죠? 블루투스, GPS, 뭐,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여기 테마도 바꿔야 되는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아직 못 바꾸고 있네요. 말을 많이 했더니 지금 목이 막 갈갈갈 거리는데, 저도 이제 쉬겠습니다. 부디 루팅 무사 성공을 기원합니다.